요 두 번째 시간까지 OT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교재 들어갑니다. 아마 이번 시간은 이제 집에 갈 때 과제 줄 거예요. 과제. 뭐 여러분들 보고 뭐 따로 되게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프리패스 수강생이면은 다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일단 책은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면은 이게 좀 PPT 화면에 하나가 안 들어가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부분은 이렇게 갈색빛이 나는 문법, 그 다음에 사고 추론, 뭐 사고 추론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말하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화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명의 대화 상황을 주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들은 생각하고 추론하는 그런 것이죠. 사고와 추론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쨌든 그래서 뭐 화법, 작문, 언어 논리라고 해봤자 기본적으로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건 아니고 뭐 그런 거 정도예요. 뭐 오류. 참고로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는 오류를 잘 출제하지 않았다가 2022년에 출제를 한번 했죠. 뭐 흑백 논리의 오류, 지금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리고 군무원 시험에서는 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휘. 이 책에는 어휘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와 어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이고 군무원 전문 교재는 이제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것들. 이 책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싹 다 외워야 될 책이에요. 어느 부분까지 정리하고 외워야 될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외우면 더 쉽게 외울 수 있게 설명해주긴 할 텐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싹 다 외워야 될 책인 거예요. 하여튼 근데 오늘부터 1권 들어가는 것은 요거 문법과 사고 추론 먼저 들어가는 거죠. 작년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셔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원을 통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작년 책으로는 이제 진행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책은 완전히 개편했고요. 당연한 거죠. 시험 문제가 바뀌어가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는데 그냥 옛날 것처럼 똑같이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들도 그거 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빨리 개강하고 가장 시험에 맞게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학원을 선택한 것이죠. 작년까지는 그래도 뭐 크게 변화하지 않자는 조건에서 이제 그냥 작년 거를 봐도 불편해도 따라올 수 있게는 됐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문법 파트, 어문 규정 파트까지는 아마 요거 다 끝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한 달 이상 걸릴 텐데 요거 다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 작년 책으로 공부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끝나게 되고 이 부분 넘어가게 되면은 작년 책으로 못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런 부분은 미리 하나 좀 당부를 드릴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책의 순서대로 볼 겁니다. 먼저 문법과 사고 추론이 쭉 이어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다 끝나게 되면은 2권 비문학이 시작될 거예요. 비문학하고 문학 파트. 강의 어쨌든 순서는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와가지고 오늘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니까 1년치 강의 계획은 강의 계획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군무원 국어방은 무엇이냐? 이거는 군무원 시험에서는 아시겠지만 정리하고 외울 게 많아요. 저 어저께 이제 개강은 좀 일찍 했지. 국가직지망지 시험 대비하는 거 개강하고 어제가 이제 3주차 수업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3주 동안 외워야 될 것이 거의 없어요. 외울 것만 얘기해 놓고 본다면은 A4 용지 뭐 2장 분량? 3주 동안. 근데 여러분들은 첫날부터 와구장창 들어가게 될 겁니다. 군무원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슬퍼하지 마세요. 외우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군무원 국어시험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따로 만든 책이라서 요 책이거든요. 요 책은 앞에 있는 이 1권하고 2권하고 섞어가면서 같이 갈 거예요. 복잡하지 않게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PPT 파일이 이게 한 화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길 먼저 펴놓는데 우리 강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자 세 번째 시간부터 여기 들어갈 건데 이런 게 있죠. 이건 제 가르침에 대한 방식이고요. 저는 어쨌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원래 학교 선생 출신이고요. 교사 하다가 이제 돈 좀 더 벌려고 나왔어요. 지금은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돈을 잘 벌 땐 좋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못 버는 건 아닌데 나이 50이 되고 나니까는 공무원이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불현듯해요. 어쨌든 그런데 뭐 얘기했냐. 저 교육공학 전문으로 공부했고요. 그리고 석사까지도 했었고 오랫동안 학습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얘기로 좀 돌아가면은 공부도 종류가 다르고 그 목표치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 내가 말했지만은 뭐 그런 거 있죠. 사람은 순수한가?
아닌가? 사람의 이상은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아닌가? 그럼 도덕을 위해서 이런 식의 성찰과 깨달음의 공부도 있겠죠. 아, 너무 복잡하다. 내가 이제부터 산에 들어가서 손 무술의 달인이 될 거야. 아무도 나 못 이겨. 이 주먹만 맞으면 다 죽어. 이제 손석에 올라가서 그거 훈련해가지고 내가 주먹왕 달인이 될 거야. 이런 공부도 있겠죠.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이건 제 학습의 방향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공부를 빡세게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자, 내가 이제 산에 들어가서 주먹왕의 달인이 될 거야. 나랑 싸우면 이 주먹 이제부터 한 방만 맞으면은 다 죽여놓을 거야, 내가. 그런 수업을 위해서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훈련, 트레이닝에 시작됐어.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철사장이냐? 뜨거운 모래에다가 막 손을 이거 한 1년 해야 되지. 그치? 아니다.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되니까는 산타기 하루에 50번씩 산타기를 1년 해야 되겠지. 그거 외가 지나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공부가 있지만 우리 공부는 시험이 공고가 나오고 그 공고에 맞게 문제를 풀고, 문제는 정해졌어요. 그리고 경쟁에서 들어가면 돼. 경쟁이 없으면은 하나만 맞아도 과락이 있으니까 하나만 맞아도 합격인데, 경쟁이 많아지면 10개를 맞아도 합격이 안 돼. 우리는 설명이 다르거든요. 공부 방향이. 그런데 이 공부는 문법만 물어보면 좋은데 문법하고 결이 다른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순 암기해야 되는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읽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이 부분은, 문법은 제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주먹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이걸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겠죠. 하지만은 비문학은 읽고 판단하고 능력을 기르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 가다가 이 사람 했어? 포털 기사 뜨면은 그거 읽고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읽고 이해할 수 있죠. 아니면은 간단하게 무슨 설명서를 읽은 다음에 설명서에서 1. 뭐 하시오, 2. 뭐 하시오, 그 순서대로 따라 할 수 있죠. 이건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누군가가 가르쳐 주면은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빨리 잘 되겠죠. 이런 것들은 공부 유형이 다른데, 얘를 하면서 이 공부도 같이 해야 돼요. 알겠어요? 사람들이 자, 문정호가 이제 수업해 준다고 하니까는 이거 이제 열심히 문법 할 거야. 문법 하는데 문법만 겁나게 한 달 하고 있다 보면은 비문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얘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물론 아무것도 없이 너 비문학 알아서 혼자 스스로 해. 그러면 이건 사교육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돈 들이지 않고도 같이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할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야 돼. 먼저 뭐부터 한다? 수요일 날은 문정호가 강의하는 날이니 거기 가서 강의 듣고, 온라인이라면은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정도 되면 온라인 강의 떠요. 목요일은 무조건 문정호 강의 듣고, 가서 들어봤더니 비문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월수금을 할 것인가, 화목을 할 것인가, 금토일을 할 것인가, 계획 먼저 세우는 것이 좋겠죠. 같이 해야 돼.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어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줄 거야.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끊어다가 줄 거야.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그꽃을 들어봤죠? 나 김소월 들어봤죠? 김소월 모르면은 국적을 의심해야 돼요. 이건 김소월 모르면 안 되지, 그지? 김소월 모르면 안 되지. 그 시를 읽으면은 너무 재밌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지, 그지? 그걸 읽으면은 좀 쓸쓸하다. 이런 느낌은 주죠.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여러분들이 소설의 세계를 그래. 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아내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내용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우리 배우게 될 텐데 군무 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 소설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아내의 소원대로 설렁탕을 포장해가지고 1920년대에도 우리나라는 포장 배달을 했어요. 포장을 해가지고 딱 집에 갔는데 그 유명한 장면이 그거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문에 들어갔는데 아가
에미의 젖을 쭉쭉 빠는 소리는 들리는데 젖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 그래요. 문을 박차고 들어갔는데 아내는 축 늘어져 죽었죠. 애는 엄마를 찾고 있고 울고 있고. 그때 김첨지가 발로 아내를 차면서 쌍욕을 해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새끼 사이코패스네 이렇게 나오지 않죠. 슬퍼서 눈물 날 것 같죠. 그 정도 공감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도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알아서 향가가 뭐고 고려서고가 뭐 이런 걸 알아라 그러면 안 되지만 기본적인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집에 가서 같이 가져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시키는 거를 해봤는데 할만하더라. 시키는 걸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계획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이런 식의 성찰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공부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음께. 내 말 알아먹어요? 이 말을 이제 제대로 곡해하고 들으면 아무것도 아직 가르쳐주지도 않고 일러주지도 않았으면서 집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떨어지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지만 할 수 있게 설명해 준다 이거잖아요. 요즘에는 시대가 달라져서 스마트폰으로도 태블릿으로도 과거의 나의 얼굴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지? 자, 준비됐어요? 집에 갈 때 공부할 겁니까? 또 이거 하면 내가 책 사라고 나한테 이제 욕할 거니까는 책을 안 사도 되는 것도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친구는 오늘 이제 해야 되고 책을 샀으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책의 순서대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고요. 알아두시면 이제 좋은 게 군무원 요거는 요 갈색 책. 요걸로 쭉 진행해 나갈 건데 어디냐? 이 부분. 요게 지금 한 줄밖에 안 되지만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 부분. 요 두 개의 부분에는 책을 같이 해야 돼요. 알겠죠? 요 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요 책으로만도 할 수는 있는데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는 요 책으로만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담당한다면은 참고로 구급시험을 놓고 본다면 올해 이 부분에서만 5문제 출제했어요. 5문제. 더 플러스 알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차천스럽다고 해가지고 2.5문제지. 한 문제는 비문하고 걸쳐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7문제 걸쳐 있어요. 그치? 이거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더 암기하면 암기할수록 뭐가 된 거야? 1초 컷, 2초 컷이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걸로만 하면 절대 안 돼요. 군무원 시험은. 알겠죠? 군무원 시험. 그리고 혹시라도 작년에 내 강의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요 군무원 국어왕 책 뒤에다가 강의 노트도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책값 비중 부담은 훨씬 줄은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2권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한 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보다도 책값 부담을 훨씬 줄였어요. 이렇게 군무원 국어왕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책 여기 국어에 강의 노트라고 해가지고 PPT 있거든요. 요게 지금 PPT 화면이잖아요. 아무래도 PPT 화면은 제 판서라고 보시면 돼요. 요약집이 아니라 판서인데 요 PPT의 내용은 요 부분이 전부 다 여기 PPT 내용 같이 들어있어요. 알겠죠? 온라인은 잘 책을 2권 놓고 잘 공부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무원 국어왕이 여기서 필요하고요. 이 군무원 국어왕 뒤에 있는 이 화면 PPT 내 내용은 여기 있거든요. 요거는 요 부분에서 활용이 될 겁니다. 알겠지? 진행해보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강의 진행은 강의 진행대로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들으시면 되고 요거 비문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문학, 소설 읽기, 시 읽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군무원 시험에서는 문학을 이런 거 중심으로 냈어요. 다음 중 판소리 문학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문 없이 1, 2, 3, 4 그치? 다음 중 판소리 5대 판소리 문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2, 3, 4 다음 중 작품 제목만 주고 가사 문학이 아닌 것은 1, 2, 3, 4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런 문제도 지금도 출제해요. 이번에 2024년 문제도 출제를 했어요. 하지만은 최근에 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공무원 시험은 다 그렇고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문을 좀 읽은 다음에 이게 만약에 소설이라면은 지문을 쭉 나오고 읽은 다음에 여기서 이 A라는 사람이 슬퍼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그다음 B, 저기서 뻐꾸기가 우는데 그것이 이 전체 소설 중에서 어떠한 배경적인 역할, 분위기 역할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지문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크게 보면 비문학과 같은 것이죠. 독해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 그쵸? 근데 또 우리 군무원 시험은 또 어떠냐? 이번 시험을 하나 놓고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김시습의 금오신화 들어봤어요? 금오신화라고 만복사조 포기가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해당하는 부분은 시작 부분이에요. 발단 부분. 그래서 양생이란 자가 있었는데 여자를 얻고 싶어가지고 쓸쓸해하더라 하면서 시 하나가 삽입된 그 지극히 앞부분이었거든요. 근데 1, 2, 3, 4 다음 글에서 이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랬는데 이거는 뭐야?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는 아무리 봐도 비현실적인 얘기가 없는데 이 소설 전체 내용에서 보면은 죽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사랑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두 개의 내용은 여기 내용에 부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섞어내요. 알 건 알아야 되고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알 건 아는 것은 여기서 내가 설명해주고 외우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은 소설을 읽고 시를 읽고 감상하고 느끼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도. 영상도 있으니까. 자, 오늘 나랑 약속합시다. 네? 이거부터 얘기해야지 나의 순수한 마음이 훼손당하지 않지. 여기. 여러분들, 우리, 여기다 쓰자. 학원 홈페이지. 그치? 여기 보면은 무료 특강이라고 있어요. 무료 특강. 여러분들은 어차피 다 로그인 되어 있잖아요. 그쵸? 학원에 로그인 되어 있죠. 온라인 들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따로 로그인 안 해도 돼요. 그냥 거기 회원가입 안 해도 돼요. 여기 먼저 들어가서 문정호 고전시가 무료 특강 있거든요. 뭐가 있는지 먼저 들어가서 마우스로 스크롤 내리면서 쭉 한번 보세요. 제가 한 대여섯 강의 올려놨거든요. 쭉 하면서 한번 뭐가 있는지 보세요. 거기에 들어보면은 송강정철 선생의 관동별곡 들어봤습니다. 제목이라도 들어보길 바랍니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아마 곧 출제가 될 거로 보여요. 용비어 청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놓았고요. 프린트 같은 경우는 구글 검색하거나 거기 압축 파일이 있으니까 다운받아도 돼요. 다운받아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데 뭐 하나 들어볼까? 관동별곡 좋다. 관동별곡. 선생님 제가 관동별곡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들으면 알 수 있지. 거기 관동별곡이 뭐의 내용이에요? 금강산 가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보 아니니까. 알겠죠? 오늘 집에 가서 여기 문정호 무료 특강, 고전시가 무료 특강에 뭐가 있는지 한번 쓱 보시고요. 아무거나 좋아요. 뭐든 좋아요. 보면 강좌 쓰고 어떤 건 3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편한 거 하나만 들어보세요. 근데 너무 복잡한 거 싫다 그러면은 최근에 재작년에 올렸나?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셨어요. 국보죠, 국보. 그리고 그 훈민정음의 본책에는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서문이 붙어 있어요. 당연히 맨 앞에 붙어 있는 서문은 세종대왕님의 서문이고요. 뒷부분에 붙어 있는 서문은 원래 앞에 붙여야 되는 서문인데 신하니까 앞에 붙일 수가 없죠. 싸가지 없게. 정인지라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글을 만들고 나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 그런 글이에요. 그게 우리 군무원 시험에 예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파일 올려놓고, 파일은 안 올려놨다. 그냥 PPT 화면으로 내놨는데 그냥 검색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설명한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 여기 올 때까지 좀 시동이 걸려야 돼요. 인강도 좀 편히 보시고. 인강 뭐로 볼 거예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다 봐야지. 집에 갈 때는 스마트폰, 앉아서는 노트북, 어떤 장소에서는 태블릿. 그치? 그런 것들 좀 워밍업도 좀 하시고. 알겠죠? 몸도 좀 풀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책팔이 한다고 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안 돼요. 이거는 필수니까. 이거 비문학. 요건 조심하세요. 제가 학원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신청하면 되거든요. 신청하면 돼요. 제가 비문학을 10강으로 따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글은 이렇게 읽는 것이다. 글은 이렇게 읽고 글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심지어 거기다 제가 그려놨어요. 왜 수능 비문학이 아니라 공무원 그리고 군무원 비문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놨어요. 요거 읽으면은 글을 읽는 것들, 글 읽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 교재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테니 요거 신청해서 빨리 들어보세요.
근데 요거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나 프리패스 등록한 사람들은 제가 무료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나중에 이제 6개월 패스, 단기 패스로 등록하거든요. 저렴하게. 그런 사람들은 유료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좀 학원에다 문의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빨리 들어가서 당장 다 보란 얘기도 아니고 하나라도 클릭해서 빨리 보세요. 아, 글은 이렇게 읽는 것이구나. 저렇게 읽는 것이구나. 네. 이제 화면 넘어가는데 둘째 시간부터 무조건 설명 들어갈 거예요. 1년 강의는 이렇게 갈 거예요. 거기 설명 있죠? 프린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에서 다운받아 보면 돼요.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기출문제를 한 달 더 할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가르치겠다는 방향인데 꼭 이 얘기 해줘야지.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깨어 있어야 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1년에 이렇게 가르치겠다고 지도하겠다고 나는 내 설명을 할 건데 이건 내 설명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설명이 있어야 돼요. 강의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할 거예요? 공부는? 학원에서 하다가 자습도 학원에서 할 겁니까? 스터디 카페 갈 거예요? 집에서 할 거예요? 이것도 공부 중에 하나지. 빨리 정착하는 것도. 스터디 카페 갔는데 옆에 있는 놈이 계속 코딱지를 막 던져. 이러면 안 되지. 그치? 자, 정리하시고 거기서 인강 들을 거예요? 공부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오늘 중에 계획 하나 줄게요. 비문학 책을 내 책을 사기 싫다. 그럼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비문학을 만약에 내 책을 살 것이다. 그리고 요 강의를 듣겠다. 비문학 강의를 듣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들을 겁니까?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에 2개? 참고로 10강 올려놓았어요. 10강. 2개? 참고로 걔는 지금 한번 듣고 한 가을쯤에 한번 다시 들어도 좋아요. 처음에는 막 별표 치고 밑줄 그으면서 들으면 되지만 두 번째 들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도 돼요. 외우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비문학에 뭘 외웁니까? 어떻게 들을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문학 하나 보라고 했죠. 건너보고 얼마나 재밌어요. 어부사시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한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말에 한 방에 내려서 좋아요. 당장 내일 좋아요. 그치? 빨리 시행착오를 해버릇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얘기에서 하고 싶은 거 하나 꼭 기억해. 오늘 얘기 다 솔직히 말해서 다 까먹어도 돼요. 프린트로 줬으니까 강의 계획서.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아마 첫날부터 첫 만남부터 나에 대해서 비호감의 이미지를 가졌다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별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옷도 좀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하는 게 생긴 건 어쩔 수가 없잖아. 나이가 50인 건 어쩔 수가 없잖아. 나중에 좀 편하게도 입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제 막 외우기에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정리하고 암기하는 시간에 돌입하게 될 거예요. 근데 외우는 건 솔직히 고통스럽죠. 괴롭죠. 맞춤법 싹 다 외워야 되고. 외워야 돼요. 빨리 편안하게 생각해. 외워야 돼요. 암기해야 되는데 내가 잘 외울 수 있게 설명 잘 해줄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본인이 외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암기해야 되는 것은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예를 들어서 내가 헬스클럽 가가지고 운동을 할 거야. 2시간 동안 근육이 커지진 않아도 열심히 2시간 동안 이렇게 땀 흘리는 건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지, 이게. 그치? 하나는 확실히 할게요. 일단은 외울 건 외워야 돼.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이걸 외우지 않고 하겠다는 것은 안 돼요. 내가 하나 좋은 걸 알려줄게요. 이거는 다 아는 것이겠지만 암기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해버릇해야 잘 돼요. 지금은 10개 외운 다음에 1시간 돌아서면은 하나 외우고 다 까먹을 거예요. 지금은 그럴 거예요. 하지만은 이게 일주일 외우고 2주 외우고 3주 외우고 외워버릇하면은 나중에는 이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암기의 개수도 많아져요. 빨리 해버릇해야 돼요. 시행착오도 겪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게 뭐냐? 맞춤법도 빨리 외워봐야 되고 비문학 강의도 들어봐야 되고 기사도 읽어봐야 되고 비문학 지문도 빨리 해봐야 돼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앉은 자리에서 20개, 30개씩 외우는데 저는 하루에 10개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고
사람에 따라서 솔직히 암기하고 이해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 건 나도 인정해요. 나도 잘 못 외우거든요. 잘 못하거든요. 예. 너무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다 외운 것일 뿐이지 나도 잘 못하거든요. 하나 얘기해 줄게요. 군무원 시험에서 추구하는 맞춤법이나 어휘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게 되면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 너무 큰 벽이 있을 뿐인 것이지 좀 지나면은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마자 표기는 이번에 로마자 표기가 7급인가에 출제됐죠. 로마자 표기는 나중에는 그냥 주는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죠. 외래어 표기법도 뭐 지금이야 너무 부담스럽겠지만은 한 겨울 봄쯤 되면은 외래어 표기법은 5문제 나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시간이 들 거예요. 안 하니까 못하고 처음이라 두려운 거지 왜 암기의 세계로 들어가고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와 어저께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그 신유빈 선수 그 남녀 혼합 탁구 그 동메달 결정전 땄죠. 와, 그 마지막에 막 스매싱 넣는 거 보니까 그 0.01초의 그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적인 감각. 우리가 뭐 그런 감각까지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신유빈이도 아마 처음에는 그런 거 눈이 떼용했을 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해. 그 세계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 외우고 2개 외우고 3개 외우다 보면은 아 이것이 암기가 되어가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빨리 외워야 돼. 오늘 집에 갈 때 외우고 장난 아니게 줄게요. 알겠죠? 이미 나는 들으라고 했어요. 강의 빨리 들어요. 지금 2025년에 합격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요. 대단한 거 군무원 시험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글 좀 못 읽죠. 그런 것들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긴 지문이나 큰 지문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학원에서 책을 안 읽어봐서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공부 꼴등해가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딱 지금 얘기하는 거. 내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그냥 신문기사 아무거나 가져올게요. 지금 저기 정보사 쪽에서 일 터졌잖아 지금. 아는 사람 알 거야. 지금 보면 정보 유출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기사 하나 뚝 던져준 다음에 야, 얘 어떤 애냐? 문제 있는 놈이지? 할 때 예.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수준을 지금은 5분, 10분 걸려야 그 나쁜 놈이네 하겠지만은 내년 이맘때쯤에는 뭐가 된 거야? 한 2분, 3분 내에 빨리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못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절대. 국어시험이. 자신감을 갖고 공부만 하면 돼요. 봤을 때 이상할 거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치? 국어 왜 이상한 거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은 여기 기출풀이를 한 달 더 할 겁니다. 넉 달 할 거예요. 얘하고 동급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출문제에서 출제를 많이 해요. 알아두세요. 군무원 국어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옛날 과거의 기출문제를 이만큼 쌓아놓고 있어요. 거기서 문제은행식으로 갖고 와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군무원 국어시험은 옛날 거 모른다. 기출 없다. 뭐 좀 알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인터넷 카페의 댓글들이나 그 다음에 단톡방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헛된 얘기들이 많고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고 솔직히 개소리가 너무 많고 발 같지 않은 얘기들이 좀 많아서 아니 전문가인 내 말을 안 듣고 그런 단톡방이나 그런 카페 댓글을 믿으면 어쩌나? 그치? 이유는 하나지. 그치? 내가 막 장이 너무 안 좋아. 요즘 막 자꾸 변이 안 좋고 너무 배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야 임마 술 좀 그만 먹고 임마. 그 아침마다 라면을 그렇게 먹어대고 임마. 이야 이거 좀 약도 좀 먹고. 술 먹고 싶은데 근데 인터넷 댓글 보니까 술 좀 먹어도 요거 영양제 요거 좋아. 안 듣죠? 의사 말 안 들어요. 그쵸? 안 듣죠.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니까. 조심하세요. 정상적인 말을 해주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 가서 뭐 됐냐? 얘가 됐든 강의는 무료니까 빨리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비문학도 저는 앞으로 얘기 하나 해줄게요. 100% PPT 강의거든요. 책이 없어도 일단 1강 들을 수 있어요. 가서 들어보고 이렇게 독해를 해야 되는구나. 비문학의 벽은 넘어야 될 산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예요.
쭉쭉쭉쭉. 모르시면은 화면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개편된 책 표지는 바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개정판들이 쓱쓱 하나씩 나올 테니까. 나중에 넉 달 할 기출풀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8, 9, 10, 11까지 요걸로 이제 기본 이론 강의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2달 동안 심화 강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넉 달 동안 기출풀이 할 것이고, 혹시 작년에 제 강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거기 그 마지막에 동영 모의고사 풀이 하거든요. 그거를 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그건 아직 미정. 올해는 모의고사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건데 요거는 책으로 할지 아니면 프린트로 할지 아직 미정이에요. 알겠죠? 미정이에요. 프린트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사지 않아서 좋기는 좋은데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일단은 저는 책 장수가 아니고요. 그 생각보다 인세가 너무 적어서요. 책 팔아서 남는 돈이 없어요. 저는. 출판사가 가져가지. 뭐지? 하나는 얘기할게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프린트나 그런 추가적인 프린트나 문제들이요. 1년 과정을 다 따지면 책 2권 분량이 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전 책 장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양들을 공부해야 돼요. 비문학도 선생님 저 이 책 다 풀어봤는데 이제 뭐 해야 되죠가 나와야 돼요. 정상적인 거죠. 시중에 지금 공무원들 비문학책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래요. 올해는 아마 프린트로 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프린트로 하게 되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4개 내지 5개 하면 끝나요. 그러면 그것만 해요. 책으로 하게 되면 책에는 한 20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돈 주고 샀으니까 다 풀어보겠죠. 이게 아쉬운 거예요. 어떤 게 방향이 좋을까? 내가 옛날에 그것도 해봤어요. 실제 강의에서는 5개만 하고 5개만 하면 안 되니까 자 나머지 5개는 여러분들 프린트로 줄 테니까는 시험 보기 전에 좀 풀어보세요. 풀어보는 사람이 반도 안 돼요. 묵혀두죠. 근데 돈 주고 사면 한단 말이야. 고민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끌어나갈지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얘도 아주 길게 제가 무료 강의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건 권하지 않아요. 얘는 순수히 문제풀이라서. 아직 지문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 안 섰잖아요. 하지만 비문학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비문학은 아무런 개념이나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 없잖아. 빨리 해. 빨리 해. 내가 정상이라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얘기해요. 지금 현재 군무원, 뭐 공무원을 포함한 군무원 시험에서 비문학의 벽을 넘지 못하면 안 돼요. 비문학은 개념이나 지식이나 암기하는 게 아니라 끝내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읽기 수준이 들어가야 돼. 정상적인 그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면은 지금 비문학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빨리 비문학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하기 싫으면은 좀 검색이라도 해서 그래도 공무원 비문학 어떻게 하면 좋지? 계획이라도 서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문법이나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뭐 더딘 공부죠. 그렇죠? 더딘 공부죠.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예요. 하나씩 설명하고 고전 시간은 이 책을 사서 들으면 되는데 개별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개별 작품들을 따로 프린트로 공부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아마 제 기억에 어부사시사는 거기다가 프린트를 따로 넣어준 걸로 알아요. 첨부 파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관동별곡. 참고로 관동별곡은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얘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출제한 문학작품이에요. 관동별곡이란 말 자체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관동지방, 강원도 저기 그 고성 위쪽 금강산 유람한 이야기예요. 정철이라는 사람이. 가사문학이거든요. 근데 나는 책 사기 싫어. 근데 선생님 강의는 듣고 싶어. 무료 강의는 듣고 싶어. 그러면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관동별곡 뭐 띄고 HWP, PDF 이런 걸 검색하면은 많이 있어요. 그런 걸로 보셔도 되고 용비어 청과도 마찬가지고. 얘는 나중에 이제 면접. 그래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주신 거랑 그 다음에 교재나 아무거나 보시면 되는데 이제 들어갈 건데 들어갈 건데 문법으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문법 파트는 작년 교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 문법 부분은 작년 교재로 보시면 되는데 문법 부분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갈 겁니다. 그러니 좀 유념하시고요. 여기다가 다시 한 번만 놓고 얘기하면은 그치 문학 부분,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출제됐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 제망매가라고 신라시대 때 어떤 한 사람이 쓴 그런 시예요. 시. 향찰로 쓴 시로서 자기 누이가 죽었거든요. 그 누이가 죽은 아픔을 시로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님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세계에서 다시 만나자를 다짐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시를 읽고 감상하는 능력이죠. 근데 1번 이 시는 고전시가 중 향가로서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들으면 아주 기초적인 지식인데 향가라는 말을 못 들어놓으면은 향가가 뭐냐? 향가가 이해되는 거지. 지식과 이해 능력을 같이 묻는 게 군무원 국어시험의 특징이거든요. 예전에는 여기가 지식 파트예요. 상당히 지식 파트라서 외울 게 쏟아져요. 문학 여기 부분이지. 이런 부분에서는 문학의 지식 파트라서 군무원 시험은 외울 건 외워줘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싹 다 개정한 거예요. 작년 책하고 다르게. 작년 책에는 시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이었지만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다고 여러분들 시가 잘 들어옵니까? 아, 그렇지. 그 영화 재밌게 봤어요. 파묘. 재밌게 봤어요. 내가 영화란 무엇이고 미장센은 무엇이고 영화에서 컷은 무엇이고 장면은 씬은 무엇이고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입장에서 파묘가 재밌게 다가서는 것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화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인물의 연기에 대해서 인물의 그런 표정 이런 것들의 사례를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희대의 명대사죠. 살인의 추억. 송강호가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송강호의 눈빛이나 그런 대사의 톤이나 이런 사례를 보여주면서 어때 영화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봉준호 감독의 옥자도 좀 봅시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감상의 방향이겠죠. 그런 방식으로 싹 다 뜯어 고쳤어요. 암기는 여기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은 갑자기 다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지금 공무원 그리고 군무원 시험의 방향은 그쪽으로 섞여가고 있어요. 참고로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그런 쪽으로만 내겠다고 했어요. 물론 아니에요. 수능은 그런 쪽으로만 내요. 하지만 사고 과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읽어도 이만큼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작품과의 접목, 그 다음에 다른 관점으로 비평하고 이렇게 내요. 그리고 소설에 없는 내용을 스스로 상상하고 군무원 시험은 그렇게 못 냅니다. 그렇게 되면 25분 안에 못 풀어요. 하지만은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 중심으로 섞여내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시를 보고 공감하지 못하면 못 풀어요, 문제를. 불변의 진리, 비문학, 기술 지문, 사회 지문을 읽고 여기 핵심 내용을 찾을 줄 모르면 이 세계에서 합격이 안 돼요. 불변의 진리예요. 하지만 외우고 외워야 돼요. 한번 물어보자. 이해하고 능력이 필요한 비문학이나 문학 감상으로 완전히 출제하는 게 좋을까? 국가직 지방직. 아니면은 과거의 군무원 시험은 거의 80% 외웠거든요. 싹 다 외우는 걸로 출제하는 게 좋을까? 지금 군무원은 외워서 출제하는 비율이 한 3분의 2, 절반 가까이, 나머지는 이해 능력이 필요해요. 어느 쪽이 좋을까? 어느 쪽이 좋을까? 이게 있어요. 이 얘기하면 이제 끝나겠지. 쉬었다 가겠죠. 제가 제 사무실에서 지금은 대입은 안 해요. 지금은 이제 학습 컨설팅, 그리고 면접, 대입 공기업, 그다음에 공무원 면접, 컨설팅 이런 거 하죠. 수학능력 시험은 지식도 약간은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판단, 추론, 이해 능력이죠. 비문학 쪽에 가깝죠. 우리의 얘기로 따진다면은. 학생이 엄마랑 와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3월 모의고사 보고 얘기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잠깐 쉴게요. 발등에 불 떨어지죠. 3월 모의고사 보고. 얘가 지금 국어 5등급 정도 되는데 앞으로 지금 수능까지 11월이니까 한 대략적으로 한 7, 8개월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와서 얘기하지. 우리 애가 좀 이번에 국어 5등급이고 작년에 모의고사는 잘 안 봤는데 한 5등급, 4등급 선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5등급, 6등급이겠죠. 얘가 어떻게 하면 좀 11월 수능까지 좀 잘 지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제 머릿속에 드는 판단은 그거죠. 지금 현재 수학 능력 시험은 철저하게 수없는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비문학 쪽입니다. 5등급이 1등급 되려면은요, 정말로 1년 동안 빡세게 준비해야 돼요. 1년 정도는 빡세게 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수능은 1등급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정치권에서 해마다 나오는 얘기 뭐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수시가 평등한 거야? 수능이 평등한 거야? 수시는 3년 동안 준비하고 내신 따 쌓는 거죠. 수능은 시험장 가서 수능 한 방 잘 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항상 정권 바뀔 때마다 정시 비율을 높여야 돼. 왜냐하면 공평해야 되니까. 수시는 3년 동안 돈 있는 놈들 잔치, 그거 뭐냐, 무슨 스카이캐슬. 정말로 교육에 대해서 진짜 1도 모르는 나쁜 놈들이 하는 얘기예요. 수능은요, 철저하게 과거를 갖다가 요구해요. 그게 단순히 몇 달 공부한다고 능력이 길러지지 않아요. 이게 수능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수능은 문제가 많은 시험이에요.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6개월, 7개월 한다고 5등급, 1등급이 되는 게 수능이라고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수학은 더더욱이나 안 돼요. 그 영역 안으로 못 들어가요. 암기는, 저는 암기의 장점을 말하는 게 아니지만 암기 힘들어요. 하지만은 100% 능력 중심의 비문학과 추론 사고력을 낸다는 그런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몰라서 모르지만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닐 거예요. 이게 내가 얘기하지. 이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우리 군무원 시험은 전체 중에서 비문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20%, 많으면 30% 차지해요. 지문도 고만고만해요. 요번에 조금 더 길게 들었지만. 여러분들 25문제 25분 준다고 해서 한 문제당 1분이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맞춤법 같은 간단한 문제들은 5초 컷, 10초 컷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문학처럼 지문이 긴 것은 1분, 2분, 3분씩 풀기도 해요. 융통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분당 한 문제는 아니에요. 당연히 문학은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들일 수 있죠. 우리 군무원 비문학은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30% 사이니까 내가 좀 글읽기 능력이 좀 떨어지고 솔직히 아무리 해도 내가 김연아처럼 스케이팅을 탈 수는 없잖아. 난 못 났으니까. 내가 아무리 연습해도 이번에 NBA 농구 르브론 제임스처럼 덩크를 할 수는 없잖아. 신체적으로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 조금 모자라죠. 잘 못 읽고.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 20에서 30% 사이라면은 조금 부족해도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합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암기는 간단해. 근데 그런 문제를 다 깔아버린다면은 아마 열심히 1년 준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속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직 7급 시험, 언어인지 능력, 리트, PSAT 이런 것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이게 나아요. 군무원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더 공평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희망을 드리는 거야. 나 좀 못하고, 좀 부족하고, 남들보다 좀 글 못 읽어도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만점은 안 받아도 되니까. 예? 능력이 극대치가 되어야만 공중부양을 하는 그런 산속에 수련을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고문대로 지문의 사지선다에 남들과 비교해서 얘보다 내가 하나 더 맞으면 되는 시험은 좀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빨리 가서 들어봐.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서 다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 지금 들어가면은 거기서 웃는 얼굴로 과거에 좀 이렇게 얼굴빛이 좀 더 좋았던 젊은 시절의 얼굴로 설명도 해놨어요. 알겠죠? 들어보시고, 아, 인강은 이렇게 듣는구나. 인강도 나중에는 하루에 막 5개, 6개씩 막 들어야 돼요. 그런 것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쉬었다가, 여기. 그냥 요걸로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걸로 들으시고 여러분들 프린트로 하시면 되고 아마 저는 강의를 전부 다 100% 이렇게 PPT로 하거든요. PPT로 하기 때문에 화면을 열심히 보시면서 필기하셔도 되고 별표하셔도 되고 그치? 하는 건데 공부 방법 잘 해야지.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죠? 자, 이제부터 PPT 하면은 내 판서예요. 판서. 요약집이 아니라. 그치?
PPT로 하는 이유는 일단 내가 글씨를 예쁘게 못 쓰기 때문이고 PPT로 해야지만 정리가 잘 돼서 좋고 PPT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알아두란 얘기야. 집에 가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책이나 프린트가 없이 스마트폰만 봐도 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집에 쉬는 이게 뭐냐 이동 중에도 스마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PPT는 저는 100% PPT 하고요. 이 PPT의 내용은 여기 뒤에 다 있어요. 여기 뒤에 강의 노트 뒤에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집에 가서 캡처를 하셔도 되고 모두 상관이 없는데 뭐 하냐? 이거를 어떻게 책에다가 옆에다가 적어가면서 할 거야? 아니면은 따로 노트로 정리할 거야? 아니면은 그냥 강의 중에는 강의에 집중해야 되니 그냥 강의 중에는 그냥 끄덕끄덕해서 듣고 강의는 이해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영상이 올라가니까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정리할 거야? 고민이 필요하죠. 그쵸? 개인의 맞춤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 제 얘기해 주기로는 현장 강의는 아무래도 집중감이 커야 되고 내가 그랬잖아. 10개 해줘봤자 집에 갈 때 몇 개 못 가져간다 이기적이라서 여기는 그냥 강의 자체에만 집중하고 밑줄 긋는 것 정도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영상이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번 필기하면서 다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그래야지 본업에 집중할 수 있죠. 그쵸? 극대화가 되겠지.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이제 1권 들어갈 거예요. 예. 네.